네, 안녕하세요. 저 이경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 그 심플 스텝스에서 초대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레주메라는 걸 어떻게 작성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아실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이어링 매니저의 그 뷰에서 봤을 때 레주메를 어떻게 좀 잘 쓰는 것이 좀 그 스탠다드하게 만들 수 있는 레주메인지 이런 것 측면에서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면은요. 저는 지금 현재는 링글이라는 그 영어 교육 회사에서 글로벌 사업 개발과 B2B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 이제 6개월 정도 됐고요. 그 이전에는 CBS 헬스라는 회사에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그 전에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한 9년간 재직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두바이와 최근에 보스턴에서는 한 4년 정도 팀장으로 제가 재직을 했었습니다. 학교는 제가 한국에서 고려대학교를 나왔고, MIT 슬론 MBA에서 2013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미국에 온 지는 한 11년 정도 됐고, 지금 현재는 보스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글 틴즈가 뭔지 잠깐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링글이라는 제품은 사실 직장인을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제품이긴 해요. 그래서 어른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저희가 사용하다 보니까 튜터분들이 자꾸만 저희에게 아이들이 들어온다라는 제보를 많이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올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한번 트래킹을 해봤더니 거의 한 10분의 1 정도의 유저가 그 주니어 분들이 들어와서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 저희가 한두 분 여쭤봤더니 본인이 봤을 때는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어로 할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가릴 것 없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링글이라는 플랫폼이 너무 좋은데 뭐 굳이 10대를 위한 컨텐츠가 없어도 나는 튜터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면 오히려 그냥 좀 더 10대에게 맞춰진 제품을 좀 만들어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같은 튜터들, 그래서 아이비리그 출신의 좀 똑똑한 튜터들, 그 중에서 이제 틴즈를 가르치고 싶은 인트리스트가 있는 분들만 저희가 또 따로 모았고요. 그리고 컨텐츠 측면에서도 기존에 훨씬 좀 비즈니스 컨텐츠가 많았다면은 훨씬 10대에게 좀 프렌들리한 컨텐츠로 저희가 새롭게 컨텐츠도 많이 제작을 해가지고 10대들이 정말 즐기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컨텐츠들 이런 것들 위주로 저희가 뭐 한국에 있는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 아니면 외국에 살면서 이제 1대1로 선생님과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아니면 뭐 쓰기 같은 측면에서 좀 도움을 받고 싶은 친구들 위주로 저희가 제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토픽인 왜 프로페셔널 레주메가 리크루팅에 중요한가요? 라는 토픽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이 레주메란 이제 이거의 어원부터 좀 살펴보고 싶었어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레주메라는 게 불어에서 온 내용이고 요약하다라는 언어에서 온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경력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좀 요약해서 이력서를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되게 한 장에 들어가는 압축적인 아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많이 헷갈리시는데 영미권에서는 CV라고도 많이 부르거든요. CV 보내줘 그러면 보통 레주메 보내달라는 말이고 그건 이제 커리큘럼 비테 or 바이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풀어서 얘기하면 뭐 삶의 여정 정도로 이제 뜻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한 장에 보여줘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해진 포맷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레주메라고 하면은 보통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좀 정형화된 포맷을 기대는 합니다. 그래서 요것과 되게 다른 모양의 레주메가 들어오면은 레주메에 대해 잘 모르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expectation 세팅이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것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게 왜 중요할까라는 걸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미국에서는 약간 경력직 채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한 3분의 2 이상은 리퍼럴을 통해서 사실 하이어링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롤을 열었을 때 제 지인분들, 뭐 회사 내 외부에서 이제 리퍼럴 보통 받고 그분들이 사실 거의 한 4~5명 인터뷰를 보면은 3분의 2 정도 이상은 그런 경로로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를 지내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리퍼럴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제 본인들의 뭐 네트워킹이나 뭐 링크드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리퍼럴 받을 수 있지만 그거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툴이 일단 레주메를 잘 쓴 레주메를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네트워킹을 하다가 내가 이런 롤에 관심이 있고 내 이런 경력이 있는데 나한테 이런 잡이 있는데 여기 내가 지원하면은 나를 소개시켜 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 바로 이제 다음에 물어보는 게 다음 레주메 보내줘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결국에는 레주메가 워낙 하이어 할 때마다 특히나 이제 좋은 롤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레주메가 들어오다 보니까 하이어링 매니저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항상 제가 뭐 롤을 오픈하면은 제가 실제로 보게 된 레주메는 전체 서브밋 되는 것 중에서 뭐 적게는 뭐 한 20~30%? 뭐 아니요. 적게는 30%, 많게는 뭐 한 50%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0%밖에 안 되는 경우에는 특히나 레주메에 누군가가 이 레주메 꼭 봐줘. 이 레주메 내가 아는 사람이야. 라는 내용으로 누군가한테 추천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뭐 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꼭 뽑겠다는 건 아니더라도 일단은 제 앞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놓여지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경험에 의한 그 실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결국에 본인의 레주메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레주메를 보고서 이거를 리퍼를 할 만큼 되게 매력적인 레주메다. 내가 이분을 소개시켰을 때도 내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수준의 레주메가 돼야 된다는 게 제가 봤을 때 기본적인 threshold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링크드인 프로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제 링크드인 프로필이랑 레주메랑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질문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든 생각은 링크드인 프로필에 이제 많은 것들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근데 사실 그런 본인의 너무 자세한 내용을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는 링크드인 프로파일에 다 집어넣기도 약간 그렇긴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 레주메 자체는 되게 커스터마이즈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물론 본인의 경험이 되게 유니버설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원하시는 잡은 되게 스페시픽한 잡 디스크립션이 있고 케이퍼빌리티가 따로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링크드인을 쓰기는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만큼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많은 게 써 있으면. 그러나 레주메 같은 경우는 잠재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롤에 맞게 엄청 테일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테일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링크드인에서 쓸 수 있는 내용보다 훨씬 많고 자세하고 좀 소비자 결국에는 하이어링 매니저의 니즈에 되게 소구하는 내용을 써주는 게 레주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헤드헌터나 리크루터 같은 경우는 고용하고자 하는 잡 디스크리션을 보통 이제 링크드인이나 보통 회사에 있는 커리어 페이지에 많이 쓰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사람들을 많이 찾아요. 그래서 보통 하이어링 매니저가 있으면은 회사 내에 있는 리크루터나 헤드헌터 분들이 보통 하이어링 매니저랑 이제 보통 뭐 매주 아니면 뭐 격주간으로 네가 이런 롤을 뽑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사람들을 뭐 고르고 있다. 내가 이거 고를 때 어떤 걸 봐야 될까? 라는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하이어링 매니저로서 제가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단어들, 이런 키워드들을 드리게 되고 그것들이 보통 이제 잡 디스크립션에 잘 써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키워드가 레주메에 딱 보이는 레주메는 이제 당연히 리크루터가 하이어링 매니저한테 이렇게 포워드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레주메를 잘 준비해 놓고 되게 이 커스터마이즈 잘한 레주메를 쓰고 제공하는 것들이 엄청 중요한 거다. 그게 어떻게 보면 모든 리크루팅의 시작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 예시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거는 제가 그냥 링크드인에 있는 잡 포스팅 중에 하나를 찾아가지고 corporate development 디렉터 롤로 이제 찾고 있는 잡 디스크리션 여기 찾아놨고요.
오른쪽에는 잘 써진 corporate development의 예시라고 할 수 있는 제가 레주메 하나 찾아놨습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은 제가 삐뚤빼뚤하게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을 보시면 이제 competitive landscape를 그 develop 해봤던 경험 있는 사람, 그리고 ability to jump into C-level strategic initiatives. C-level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최고 경영진들, 뭐 CEO, CMO 이런 사람들과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을 때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뭐 running deeper diligence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 인수합병에 들어가는 due diligence 같은 거 얘기하는데 그런 diligence를 할 때 이렇게 참여했던 경험들. 그리고 development quantitative modeling이라고 있고, 그리고 demonstrated track record of increasing level of responsibility 이런 건 이제 결국에 경력상으로 봤을 때 네가 그냥 주니어 레벨에서 10년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2년, 3년마다 이렇게 커리어를 계속 디벨롭했던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보고 싶다는 거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건 must be a doer. 그래서 약간 그냥 그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업무를 엑스큐트를 잘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걸 이제 왼쪽에서 제가 한번 키워드를 찾아봤고요. 오른쪽에서 제가 그럼 이 롤에 괜찮을 만한 레저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significant deal experience,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deeper diligence랑 되게 그 바로 그 링크가 되는 부분이고, ability to work independently, 이제 저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doer라고 봤고요. 그래서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죠. 누군가 시키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exposure to leadership within several corporate functions.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펑션에 있는 리더들과 일해본 경험들,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ability to jump into C-level strategic initiative와 되게 맞닿아 있는 이야기라고 봤고요. 그리고 market assessment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market sizing, growth, and competitive landscape라고 써놨던 것들이 그러면 그 responsibility의 맨 왼쪽에 맨 위에 있는 develop competitive landscape랑 어떻게 보면 딱 맞아떨어지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주메는 사실 보통 많은 분들이 되게 self-centered 하긴 해요. 내가 했던 일 위주로 난 되게 쓸 거야라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 많은 경우에 본인의 레주메를 엄청 많은 버전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그 정도 노력을 기울여야지 사실 레주메에서 스크리닝에서 발탁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싱크로나이즈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리크루터도 약간 난 이런 사람 뽑을 거야. 근데 이걸 봤더니 엄청 자기가 뽑고 싶은 거랑 비슷한 얘기를 많이 써놨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내가 올리면 하이어링 매니저가 좋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의 그 어플라이를 하시고 진짜 좋아하시는 잡이 있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불특정 되게 다양한 잡에 똑같은 레주메를 넣으시는 것보다 정말 하시고 싶은 일을 찾으셔서 거기에 있는 잡 디스크립션을 진심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그 월 바이 월드로 본 다음에 내가 그 단어대로 키워드대로 내 레주메에서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거를 잘 생각하시는 게 좀 레주메의 좀 101이자 되게 키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까지는 그 왜 레주메가 중요하냐라는 부분이었고, 그러면 도대체 하이어링 매니저는 레주메 어떤 레주메 좋아할까요? 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더 플레인하게 드려볼게요. 그래서 레벨 1은 당연히 좀 기본이 갖춰진 레주메다. 그래서 기본이라고 하면은 모두가 약간 익스펙트하는 부분, 그래서 이름, 주소, 연락처, 링크드인 주소, 뭐 이 중에 뭐 연락처에는 전화번호, 이메일 이런 거 다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뭐 이건 좀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메일도 어떤 이메일을 쓰는지가 좀 중요하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약간 이 사람의 캐릭터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그 분들은 이메일을 되게 본인의 그 이름이 아닌 다른 걸로 많이 쓰세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뭐 영화라든지 뭐 좋아하는 뭐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메일을 되게 많이 쓰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약간 나랑 장난하는 건가 싶은 이메일 주소가 가끔씩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first name first 그리고 닷 쓰고 last name 쓰던지 아니면은 그 뭐 initial, 그러니까 first name initial 다음에 last name을 쓰던지
약간 보통 이름 쓰고 닷하고 그 first name, last name 이렇게 쓰는 경우가 거의 그 work 이메일 기준으로는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 레주메에 쓸만한 이메일은 하나씩 따로 좀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걸로, 프로페셔널 하다면 그냥 이름, 본인 이름이 들어간 이메일로 만드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좀 마이너한 부분이지만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냐? 뭐 education, work experience, extracurricular, 그리고 honors and awards, skills and interests 보통 이 정도로 구분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예를 들어 honors and awards는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그 특히나 경력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뭐 education과 extracurricular 부분에서 좀 많이 그 expand 하셔가지고 쓰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 그룹핑으로 가져가시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액션 그리고 과정, 결과, 임팩트 이런 게 잘 보이는 경력 이런 게 좀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기본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연차가 있는 경력에 지원할 경우 좀 단순하게 내가 이런 일 했고 이런 일 했고 이런 일 했고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경력을 스스로 약간 저평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되게 그 프로젝트를 오운하고 막 리더십 가지고 하는 일이 적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한 2년, 3년 이상의 경력이 되시면 보통은 그래도 자기에게 이제 주어진 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녹여서 쓰는 게 기본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많은 분들도 질문 많이 해주시긴 했는데 가능한 한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솔직하게 잘 사용하자. 제가 숫자라고 할 때는 항상 무슨 이게 뭐 레버뉴가 갑자기 뭐 150%가 됐습니다. 뭐 제가 마진을 뭐 20%에서 30% 올렸습니다. 뭐 되게 이렇게 파이낸셜한 숫자만을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뭐 팀 사이즈가 본인이 오운했던 팀 사이즈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오운했던 뭐 버젯의 규모가 될 수도 있고 뭐 당연히 임팩트가 된다면 당연히 제일 좋긴 하겠지만 그런 게 잘 녹아 들어갔을 때 왜냐하면 각각 회사의 크기도 다르고 이 롤에 따라서 매니지할 수 있는 팀의 규모도 다르고 이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숫자로 어필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렇게 하면 갑자기 되게 제네릭했던 그 레주메가 그 상당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 레주메는 좀 공을 들여서 만들자. 그래서 뭐 디테일 오리엔티드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막 레주메에 오타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크레디빌리티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오타뿐만이 아니라 줄맞춤 그리고 폰트 사이즈 이제 뭐 회사 이름 딴에는 예를 들어 폰트를 다 12로 하기로 했으면 그게 다 12로 맞아 떨어지고 회사는 다 같은 줄에 있고 그 다음에는 경력이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 직급이나 이제 롤이 들어가는데 롤은 뭐 폰트 11로 하면 다 똑같이 11로 가고 앞에 들어가는 그 앞에 줄이랑 들어가는 그 기호랑 이런 것도 다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잘 안 맞는 경우가 10개를 받으면은 한 3개, 4개 정도 돼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보다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장을 만드니까 거기에 더 에너지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막 5장, 6장 넘어가고 그러면 사실 거기서 그것들 다 챙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한 장 만들 때는 사실 그 정도 에너지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폰트 타입도 어떻게 보면 그 다양하게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타임스 뉴 로만이나 뭐 조울지아 같이 약간 그 교과서에서 볼 법한 되게 클래식하게 보이는 폰트를 쓰시는 게 보통은 이제 뭐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는 레주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하면 이제 그래 뭐 기본은 쓰여진 레주메네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그러면 어떤 레주메를 보면은 제가 난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싶다 아니면 이 사람이랑 별로 잘 모르겠다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이 들었는지를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툴스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는 이게 읽으면은 뭔가 자동적으로
어떤 사람이고 왜 이런 결정을 했고 이런 커리어에 그를 걸어오셨을지가 그냥 눈을 감아도 좀 이해가 되는 분이 저는 좋은 레주메라고 생각을 해요. 뭐 본인의 삶을 막 어거지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스토리텔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되려면 이게 목적성을 가지고 그 레주메 한 장이 만들어지지 않고 막 짜집게 해가지고 여기 썼다 저기 썼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스토리텔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레주메를 쓸 때는 무조건 잡 디스크립션 한번 읽고 그냥 요 회사에 들어간 나의 스토리를 다시 쓰는 걸 약간 목적성을 가지고 써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을 좀 리와이트 해야 된다.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가 아니다. 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되게 매력적인 레주메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스토리텔링이 하다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컨텍스트가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레주메의 장점은 포맷이 있다고는 하지만 포맷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분리단에 뭘 써도 상관없긴 해요, 사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들 어떻게 사용할까라 생각해 보면 약간 예를 들어서 뭐 이 롤에 대한 설명, 그냥 나는 2년, 3년 동안 일을 했지만 남이 봤을 땐 도대체 이건 뭘 하는 롤인지 이해가 안 가는 롤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나는 이 회사가 너무 이해가 잘 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뭐 코오롱이라는 뭐 대기업이 뭐 하는 회사인지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이랜드가 뭐 하는 회사일까? 전혀 모를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부가적인 타이틀, 설명 이런 것들이 사실 들어가도 상관없거든요. 그냥 이랜드라고 해놓고 거기 옆에다 그냥 뭐 가로 열고 뭐 대한민국의 30대 대기업이고 있었던 기업 같은 경우는 몇 빌리언짜리 레베뉴가 있는 기업이다. 이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짧았던 특정 경력에 대해서 뭐 부연 설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건 사실 오히려 좀 레주메를 적절히 좀 활용하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이때는 뭐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제가 대학교 때 1, 2학년 때 학점이 엄청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핑계라고 하면은 저 이제 그 당시에는 응원단을 하면서 저는 약간 학교를 다니면서는 학교를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응원단 생활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점이 엄청 안 좋았는데 이제 졸업하기 전에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이후에는 정신 차리고 이제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저희 학점이 이제 나이랜데이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설명하면 되거든요, 레주메에. 그래서 군대 갔다 오기 전 뭐 2학년의 학점, 군대 갔다 온 이후 2학년의 학점. 그래서 난 하려면 하는 사람이다라는 내용을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본인이 약간 추가적으로 나 요것만 얘기하면 부족해. 난 사실 이런 것까지 내가 얘기해주고 싶어. 라는 내용을 쓰시면 된다. 그런 것들을 너무 구애받지 마셔라. 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잡 디스크립션이 오마주가 잘 되는 레주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을 내가 고르고 싶었어라고 생각하는데 읽는 순간 되게 내가 그냥 찾던 사람이 왜 나한테 레주메 보냈지? 라는 느낌의 레주메가 되게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주는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된 상황에서는 이 레주메를 읽는 사람이 읽으면서 고개가 좀 끄덕여지는 이런 레주메를 만들면 좋은 레주메다. 이제 레주메 보면은 잠깐만 이렇게 고개가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데 고개가 계속 갸우뚱거려지고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진짠가? 이거는 뭘 한 거지? 막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레주메가 있어요. 그런 건 결국에는 내가 3명만 불러야 되는데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 돈츠 같은 경우는 좀 더 테크니컬한 부분이긴 한데 좀 과도하게 창의적인 양식, 막 색깔도 되게 화려하고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보여드린 그런 레주메랑 되게 다른 양식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물론 뭐 기술 레주메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훨씬 좀 일단 레주메는 붙이시고 보통 첨부를 많이 하세요. 어차피 기술이라는 거를 한 장 안에 뭐 설명하기 쉽지도 않고 논문이라는 거 설명하기 쉽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당연히 뭐
레주메에 녹아낼 수는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간 노션을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링크를 그냥 요즘은 레주메를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보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그냥 링크 다시면 그냥 노션으로 가가지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 2020년대에는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그런 건 노션으로 많이 정리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술이 쓸 게 많아서 저는 레주메 3장 써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여전히 그러면 읽다가 지쳐서 안 뽑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거기 연결되는 3장에서 5장 되는 레주메는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전체 20개밖에 레주메 안 보고 있는데 5장 되고 있으면은 가다가 지쳐서 안 본다. 그래서 기본은 한 장 안에 모든 걸 담으려고 하지 말고 한 장 안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걸 담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본인이 주어가 아니라 이게 분명히 이게 팀이 성과를 얘기하는 거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그 분리 포인트를 작성하는 레주메는 저는 이제 디스카운트를 엄청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한 2년차, 3년차 된 그 주니어가 매출 3천억을 달성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너는 왜 내 회사에 이 자리를 올려오르냐?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그러면 딴 데 가서 3천억도 하면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뻔히 아닌 것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부풀려서 하는 거는 오히려 안 좋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audience unfriendly한 레주메. 이거는 그 좌측의 do's에서 좀 반대되는 내용이긴 한데 내가 이렇게만 얘기해도 너는 내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콩떡같이 알아듣겠지라는 듯한 레주메는 안 좋다. 그래서 우리 회사 당연히 들어봤죠. 뭐 일 오래돼서 내가 이렇게만 얘기해서 알겠지. 약간 이렇게 하는 거는 보통 잘 모른다. 이게 제가 스타트업 와보니까 레주메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벤처 캐피탈한테 설명할 때도 약간 되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3분 안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3분 안에 들었는데 전혀 아무것도 모르겠는 그런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레주메라는 거는 뭐 이 스타트업의 VC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 스스로를 설명을 하는 건데 그 본인이 한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게 설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양인 분들이 많이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우리나라 이제 이력서에 사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진을 넣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근데 뭐 사진을 굳이 뭐 왜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되냐 뭐 이러실 수 있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이유보다도 뭐 다이버시티라든지 뭐 인클루전 이런 이니시티브가 많다 보니까 이게 이 블라인드를 하고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이제 이름도 가리고 에트닉도 약간 다 가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굳이 거기에 사진까지 집어넣으면 그거 약간 반하는 방향으로 가는 레주메다 보니까 리크루터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래된 경력이 과도하게 부각되어 있는 레주메.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경력을 막 굳이 쓰시려다 보면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레주메가 모든 걸 다 써야 된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굳이 옛날 게 들어가다 보면 최근에 한 것 중에 그렇게 막 재밌고 임팩트가 있는 게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 했던 봉사활동을 집어넣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뭐 고등학교 때 했던 게 엄청 훌륭한 경력이라 해도 아무래도 최신에 있는 경력보다는 임팩트가 많긴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유엔에서 무슨 엄청난 어워드 받은 게 아니다. 뭐 이렇다면은 일단 오래된 경력은 그렇게 강조하지 말고 많이 할애하지 말자. 그리고 경력자의 레주메 같은 경우는 학업 관련된 내용은 이제 보통 맨 아래라는 게 이제 work experience 다음에 넣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의 역순으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는 게 보통 레주메의 방식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 있으신 건 제가 좀 이따 더 받겠지만 일단은 좀 넘어가서 커리어 브레이크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안을 몇 개 드리면은요. 그래서 첫 번째, 뭐 동종업계로 구직을 하되 경력 단절만 있는 경우 레주메 어떻게 써야 되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주메의 장점인 자유 형식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그 단절된 기간을 오히려 그냥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아이의 이렇게 회사명이 들어가는 자리에 그냥 stay at home parent라고 쓰시고 그 기간 동안 저는 그냥 아이들을
육아를 했고 지금 이제 풀타임 커리어를 다시 펄수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쓰시면 그냥 그걸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 왜 여기가 갭이 있지 그런 생각이 들다가 그냥 납득이 되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 단절 자체로만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이제 경력 단절도 있는데 또 롤 자체도 전과는 되게 다른 롤로 이직하려는 경우, 시나리오 1은 이게 다른 새롭게 지원하는 롤 자체가 전문 지식 및 테크니컬 스킬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거는 뭐 열의 열 모두 일단 요구되는 스킬셋은 갖추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지금은 그 스킬셋을 메이크업 하시는데 인베스트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뭐 설티피킷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같이 뭐 개발자, 뭐 UX 그런 롤 같은 경우는 뭐 프로그램을 많이 이제 진행되는 프로그램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6개월 정도, 1년 정도 하시면서 프로젝트도 좀 하시고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면서 오히려 그것들을 채우는 데 시간을 보내시는 게 맞지, 그냥 무작정 나 여기 가고 싶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여기 한번 그냥 그 맨땅에 한번 헤딩해 볼 거야 이거보다는 그 시간을 좀 다른 생산적인 부분에 쓰시는 게 맞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조언이고, 많은 경우에 두 번째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더 소프트 스킬이 중요한 롤에 이제 지원을 하는데 굳이 내가 완전 애플 스 애플로 똑같은 롤은 아니다라는 부분. 그래서 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일 수도 있고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피플 스킬들이 이렇게 그 쉐어가 될 수 있는 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경력이 완전 싱크업이 잘 안 된다면은 커버레터를 좀 쓰시기를 전 추천을 해요. 그래서 커버레터들은 요즘은 안 쓰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커버레터는 결국에는 레주메에 들어갈 수 없는 컨텍스트를 설명을 하는 게 커버레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제가 여기 좀 써 있는 약간 많은 그 좀 더 정성적인 캐릭터 그리고 circumstantial situation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 많고 저 많고 해서 전과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이 롤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이 인터뷰까지 가시게 되면 듣게 되는 그 소프트 스킬 아니면은 그 핏 측면에서의 캐릭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proven work ethic 아니면 over communication 아니면 detail oriented, 뭐 collaboration, 뭐 managing a team of 10 plus 뭐 이런 내용들, 이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레주메 쓰기는 되게 그냥 치지한 단어들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경력을 써야 되는데 거기다 대놓고 제가 엄청 디보티드 된 사람입니다, 제가 엄청 디테일 오리엔트한 사람인데 이런 거를 쓰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약간 그 커버레터에 녹여내기는 참 좋긴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레주메가 잘 못 보여주는 부분을 오히려 커버레터를 활용해서 그런 약간 완전 180% degree 뭐 커리어 피벗이 아니라 약간 30 degree pivot 이 정도는 이런 좀 소프트 스킬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좀 강점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